안녕하십니까. 화영강TV입니다. 오늘은 제20회 괴함의 비밀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부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괴함의 이해와 연원, 형이상학적 철학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괴함을 tak본한 겁니다. 여기 괴, 암, 미수서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 괴암, 이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괴암. 여기 이제 미수서가 이제 흐려서 잘 안 보이죠. 이것이 이제 tak본하고 사진을 이렇게 가지런히 설계해 놨습니다. 지금은 요새는 이제 가보질 않았는데 이것도 벌써 2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좀 흐릿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괴함에 대한 기록과 역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함은 미수기원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괴함의 기록과 괴함의 제명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조선 18대 현종 1668년 여름에 정군 도형이 나에게 괴함에 제명한 도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군 도형이라는 분이 지금부터 300여 년이나 된 오래된 것이고 목은 이색 선생하고 도은 이승인 선생이 임지아의 옛집 그 아래 있는 강가에서 늙은이들이 서로 전해오기를 이 괴함이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서 정군을 따라 구경을 가는데 또 김하규, 고웅문 두 친구도 따라 나섰으며 강가에 사는 김노인 등은 내가 본다는 말을 듣고 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또 노소간 10여인이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내려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진하루에서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위에 부진하루 좀 아래쪽에 있거든요. 괴함에 대니 그 밑에 여러 바위와 긴 강과 흰 모래에 이따금 높은 절벽이 강가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괴함이 가장 기이하고 절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깎아서 세운 듯 하였다. 낚시꾼들이 손가락질하며 어릴 때의 절벽에 올라가 보면 이끼 사이로 근근히 글자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볼 수 없게 된 지가 벌써 60년이나 됩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 밑에다 크게 괴함이라는 두 글자를 쓰고 또 미수소라고 쓰고 돌에 새겨서 괴함에 제명하는 도적임을 표시하였다. 그 위로 강을 따라 수리를 올라가면 지포, 이건 이제 두지포를 얘기를 합니다. 두지리에 있는 포구 곳이고 그 건너편은 동포라는 곳인데 고려의 임춘이 강가에 살았다고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류에 관어대가 있는데 모근 사고에 관어대에서 지은 시가 있으며 지포에서는 도은공의 강정이 있다고 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강정의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기다린 사람은 임계함 노인이 가장 늙어서 나보다 2년이 아래였고 이파정, 안종수, 안영유 형제하고 권수, 최세,
예, 우유하 김노인의 아들 김유 김강 형제와 괴함의 주인, 이 괴함 이 땅의 주인을 말하는 거죠. 박처후. 지금 이 지역에 박 씨들이 실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김원이 따라왔으니 이분은 나와 어려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술도 가져오고 고기도 낚아와서 서로 함께 마음껏 즐겼다. 그 미수는 기록한다. 이 내용은 미수기원 제9권 괴함의 제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수기원 구격본 제9권 217, 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글씨는 전번에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 노란색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강정나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강정이라는 게 그 도은 이승인 선생이 세우신 이제 나루토인데, 정자인데 여기에 나루토가 있어서 강정나루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도은 이 선생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고려 거란 전쟁 때 현종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두지리 강을 건너서 석성현을 거쳐 양주를 거쳐서 나주까지 이렇게 피난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현종이 그 거란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길목이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 지금 영국군 전적비 있는 쪽에 가면 김부식이 죽은 자리가 있습니다. 김부식이 그 정중부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피살이 됐죠. 그 김부식이 그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정중부가 여기서 복수를 한 겁니다. 김부식을 그래서 여기 덕성에서 이제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적성에 퇴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퇴골 골짜기에 보면 지금도 그 목종대왕 피살지가 지금도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목종은 바로 이 고려 거란 전쟁의 그 현종의 바로 그 선대왕이죠. 여기는 7대고 현종은 8대고요. 고려조 7대 목종대왕이 이 적성현에서 피살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성에서 그 파평을 가면 그 파평윤씨 영연못이 있습니다. 영연못 앞에서 그 최충수가 그 최충원 그의 동생 최충수가 여기서 이의민한테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 고려 시대의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충수가 죽은 데를 지나면 이제 화석정이 나오거든요. 이거 잘못된 역사가 뭐냐면 화석정을 이율곡 선생 선대가 지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그렇게 또 기록도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것은 고려 말에 야은 길재 선생이 이 화석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화석이라는 게 뭐냐면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임진강 석벽에 꽃이 핀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왕건 태조께서 말씀하신 그 임진강 석벽에 꽃이 피면 고려가 망한다 한 그러한 화석을 길재 선생이 여기다 이렇게 남기신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괴함이 전하고자 하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고려
왕건께서 붕어하시기 전에 고려가 망할 때 임진강 석벽에 꽃이 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고려가 창업한 지 500여 년이 경과하며 망할 무렵에는 임진강 석벽에 꽃이 화려한 꽃이 피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꽃이 아니라 석벽에 좀 먹는 현상과 같은 그러한 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꽃이 핀 것 같이 화려한 그러한 그 꽃이 핀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보면 이게 지금 gram 옆에 보면 이렇게 지금도 화석의 흔적이 있습니다. 임진강 석벽에 꽃이 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곰팽이가 나듯이 이렇게 마치 꽃이 피듯이 이렇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할 무렵에 임진강 석벽에 꽃이 핀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세월이 흘러서 야은 길재 선생이 당시에 지으신 빈궁이라는 절구의 아래시를 추정해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거 길재 선생이 쓴 건데요. 그 제목은 성균관운입니다. 용수산 동쪽머리 담은 기울었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용이라는 것은 왕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 기운이 기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왕조가 무너져가는 그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동쪽머리 담은 기울었고, 그러니까 그 고려의 왕조는 기운이 다해가고 미나리 밭가에 푸른 버들 드리웠네. 이것이 바로 고려가 망하는 걸 얘기한 겁니다. 미나리 밭에는 절대로 버드나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버드나무가 그늘이 지면 미나리 밭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늘이 져서. 근데 여기서 쓴 시에는 푸른 버들 드리웠네. 그렇다 그러면 푸른 버들이 늘어졌다면 이 미나리 밭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고래의 운이 다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뚱이야 남들같이 이상할 것 없건만은, 그러니까 미나리가 죽든 용수산이 기울든 사람들은 뭐 별 이상할 것 없이 지내지만은 그 뜻만은 백의와 숙제, 이것은 상나라 때에 그 백의와 숙제 형제가 그 주나라의 그 고위 관직을 물리치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그 고사리만 먹다가 죽었다는 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양산을 바라보네. 그러니까 이 야은 선생은 그 수양산,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 고려의 그 신하로서 수양산을 바라보네. 이 백의 숙제와 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할 때 석벽에 꽃이 필 것이다. 임진강 석벽에 꽃이 필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길재 야은 선생도 이러한 성균관 운에서 이러한 고려의 그 종말을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와 같이 이렇게 임진강 석벽에 이렇게 화석, 이 꽃 화자, 이 바위 돌석자잖아요. 그 화석, 임진강 석벽에 이렇게 꽃이 피면 고려는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할 징조가 바로 그 이성계를 그 전쟁터로 보냈던 것이 바로 그 고려의 운이 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어쨌든 운명적으로 고려는 그렇게 그 운명을 다해서 고려가
문을 닫게 됐죠. 어쨌든 이 내용은 그 태조 왕건께서 그 고려가 망할 무렵에 임진강 석벽에 꽃이 필 거다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석벽에 이렇게 꽃, 저도 이렇게 꽃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폐암을 답사하면서 임진강변을 다니면서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임진강 화석을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그 화석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화석, 석벽에 꽃이 피는 거, 이 화석이 바로 화석정의 이름이 바로 길재 선생이 그 정자를 짓고, 또 여기 또 이 내용을 보면 임진왜란 때 왕이 임진왜란에서 몽진할 때 밤길을 밝힐 것까지 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길재 야운 선생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한 것까지 봐서 화석정은 길재 선생이 지은 게 분명하고, 또 그 대부분이 그 율곡 선생 집안에서 그 화석정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길재 선생 이후에 그, 그 율곡 선생 집안에서 관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괴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괴함은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 거냐? 괴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그 황희정승 묘를 가보면 황희정승 묘가 거북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같이 맹기를 놨어요. 근데 그 거북이 묘가 향한 위치가 어디냐? 바로 임진강하고 한강하고 만나서 서해 바다로 가는 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로 나가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민족이 세계의 주체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역이라는 것은 상고 성인께서 천지 자연의 이치로서 괴상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괴상이 바로 이 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괴함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얘기입니다. 목은 이색 선생이 고려 말에 대학자였었거든요. 그분이 이 괴함을 새기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 괴함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역할을 미리 예고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성인 입상하고 성인이 상을 정하고 상을 세우고 이런 뜻입니다. 두죽기신여라. 제가 이 방송 후반에 그 해인도라는 글을 읽어적에도 제가 이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두죽기신여라는 이 수가 즉 신이다 하는 뜻입니다. 주역이 전부 다 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가 세상을 다스리는 디지털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괴의 어원과 의미, 괴를 점괘라고 한다. 상고 시대에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괴를 보고 앞날을 예지하고 어떤 일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판단하는 데 이용했다. 옛날 장군 시대 때도 이 점괘를 쳐서 국가의 운명을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민족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를 만들었었죠. 바로 이러한 괴의 어원으로서 그 점괘로서 나라를 다스린 그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역 8개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화도 8개와 낙서 8개.
선천 8개와 후천 8개 이렇게 그 두 개의 괴상으로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8개의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이게 8개입니다. 사도와 낙서는 다 같이 8개예요. 그래서 이 8개는 아날로그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해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사회는 디지털 시대로서 디지털은 8개 가지고는 안 돼요. 10개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개인 이게 해사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석정에서 이 일로 쭉 내려가면 화석정이고요. 화석정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요 괴암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고랑포 나루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외정 시대 때 여기가 화신백화점 분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전소하고 변전소도 있고 여기가 이 고랑포 포구가 이렇게 굉장히 컸었어요. 여기 은행도 2개가 있었고 학교 뭐 등 금융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식산은행하고 금융조합하고 이게 2개의 은행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기 물산이 풍부했고 상거래가 왕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1.2.1 사태 때 김신자가 여기로 지나갔습니다. 여기로. 그래서 요 뒤로 거꾸로 뒷길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그 경순항 등이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괴암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영광TV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